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미국에서 최근 발표되었던 잡 리포트에서 신규 일자리 증가 건수가 23만 5천 건으로 경제학자들의 예측보다 거의 50만 건이 적었고요. 실업률은 5.2%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팬데믹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직 경제가 회복이 덜 된 상황 속에서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서 더 이상 강력한 돈 풀기를 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페드가 2021년 말에는 테이퍼링을 실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죠.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제는 아직 회복을 덜 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경제학자들은 이미 국내 총생산의 추정치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인플레이션 조정 GDP 예측치를 6.5%에서 2.7%로 낮췄고요. 모건 스탠리 역시 예측치를 6.5%에서 2.9%로 크게 낮췄습니다. 한마디로 성장이 느려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반면 실질적인 양적 긴축 정책인 금리 인상은 2023년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가는 한동안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최근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CNBC와 같은 각종 주요 언론들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횟수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무엇이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장은 느린데 물가는 빠르게 오르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즉 로우 그로스, 하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연히 실업률은 오를 것이고요. 각종 경제 지표는 안 좋아지겠죠.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투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주식부터 알아볼까요?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을 수가 없겠죠. 저성장 국면이란 건 경기가 얼어붙어 있다는 뜻으로 불경기란 말과도 비슷합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잘 안 팔리겠죠. 또한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더 크게 벌리기도 어렵습니다. 기업은 빠르게 오르는 물가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만 하는데 불경기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죠. 거기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원자재 가격도 오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불경기니 판매가를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에 맞춰서 올릴 수는 없겠죠. 결국 기업의 마진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인 건데요. 이럴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은 둘 중 하나뿐입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배당을 주는 경기 방어주들 또는 전체적인 저성장 국면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속된 말로 씹어먹을 정도로 성장이 빠른 초고성장주들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요. 물론 경제 전체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인 만큼 일반적으로는 경기 방어주가 더 선호되겠죠. 또한 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당연히 채권은 좋지 않습니다. 1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3% 받아서 1,300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동안 10,000원짜리 물건의 가격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11,000원이 되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은 별로 선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까요? 전통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가장 유리했던 자산은 금과 원유였는데요. 실제 플래그 스테이션이 발생했던 1970년대 오일 쇼크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던 1973년부터 약 2년간 금값이 치솟았고요. 또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던 1978년부터 마찬가지로 2년간은 패닉셀에 가까운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원유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오일 쇼크 때 두세 배가 뛰었고 2차 오일 쇼크 때 또다시 두세 배 상승했습니다. 그 외 모든 원자재들의 가격도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제대로 일어났던 건 이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뿐입니다. 그 이후 제대로 된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었기 때문에 202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해서 또다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비슷한 결과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암호화폐라는 자산도 추가로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는 금과 원유가 크게 뛰었지만 일단 원유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와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죠. 불경기가 된다면 오히려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금은 현재는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중앙은행들의 지급 준비금에 가까운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금은 수십 년간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가격이 급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암호화폐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저조한데 물가는 반대로 계속 오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매 능력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저조한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에 몰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불경기에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떨까요? 얼핏 생각했을 때는 좋은 판단 같지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선택입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 속에서 현금의 구매 능력은 매년 빠르게 줄어들 것이고 불과 몇 년 안에 구매 능력을 수십 %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불경기에 최대한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싶다면 앞에 거론한 여러 자산들에 분산 투자를 한 후 어떤 자산이 비이성적으로 오르거나 반대로 비이성적으로 떨어졌을 때 리밸런싱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로 주식과 암호화폐를 함께 사두고 암호화폐가 비이성적으로 오르고 주식이 비이성적으로 떨어진다면 암호화폐를 일부 팔아서 주식을 저가에 사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경제가 회복할 때 비이성적으로 올랐던 자산의 가격은 내려가고 비이성적으로 내렸던 자산의 가격은 오르면서 그 전에 미리 리밸런싱을 해두었던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자산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어쩌면 올지도 모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